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이제 해밀리 가족분 중에 이제 이봄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봄님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확인을 해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를 사칭해서 이렇게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이 사진까지 이제 캡처를 떴는지 이렇게 뜨고 제 사진까지 잘라 붙이고, 이제 본인 이름을 이제 H 채널이라고 한 다음에 VVIP 혜택을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지금 가족분들 단톡방도 이제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고, 일단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어떤 단톡방에서 H 채널이라고 제가 이제 다른 단톡방에 H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톡방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닉네임을 쓰던가, 아니면 그 해당 암호화폐면 그 해당 암호화폐 관련된 제 닉네임을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H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카카오톡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진을 걸어서 쓰지도 않습니다. 제 카톡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제가 쓰지도 않아요. 이 사진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일단 다 사기니까 일단 절대 만약에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락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내가 자료를 주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테스트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보자 라고 하면 금전적인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돈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거라든가 어떤 거든 암호화폐든 뭐든요, 절대 보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팅을 이렇게 제가 만나보지도 않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없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절대 이제 속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은 다행히 이분 친구가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뜨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그 비트코인 그 닉네임이 비트코인님이에요. 그래서 또 헷갈리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우리 해밀리 가족분께서 이렇게 차트를 올려주셔서, 일단 이 차트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차트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 죄송합니다. 얘는 시총 차트요. 시총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평행 채널로 이제 그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제가 이제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한번 비트코인님이 지금 닉네임이 약간 헷갈리는데, 비트코인님이 적어주신 차트와 같이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님이 차트를 이제 그려주신 걸 보면, 이렇게 채널을 이 저점과 저점을 잇고 이렇게 채널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려보니까 이 고점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첫 번째 처음에 4,200달러 돌파했던 이 라인은 살짝 돌파가 되어 있는데, 일단 고점도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고요. 이 채널 상단부와 채널 하단부도 이렇게 맞는다. 물론 이제 이때는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 채널 아직 지금 이제 현재 21선이 어제 복 마감이 이탈이 돼서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복 마감이 11,700달러 위에서 이제 끝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1,700달러를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대신 어제 복 마감은 11,700달러를 깼는데, 제가 이렇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그릴 때 이 추세 라인 보시면, 이 추세 라인이 돌파된 다음에 이 돌파됐던 추세 라인 위에서 봉 마감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700달러는 깨서 봉이 마감이 됐는데, 현재 이 추세 라인에서는 추세 라인 위에서 마감이 됐다. 일단 돌파되었던 그 추세 라인은 지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 마감 자체가 21일평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2017년도 5월달, 그때는 이제 21일평선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것과는 약간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이 추세 라인은 일단은 지켜줬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비트코인님이 주셨던 이 채널을 보면 일단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제 그 부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지금 이 상승 흐름 안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 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4,500달러까지 다시 이제 시도를 할 것인지, 일단 제가 여기 테더와 차트도 이제 올려놨거든요. 이 주황색 보시면 이 테더와 차트도 아직까지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 이제 고점을 넘어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테더가 발행이 됐고 아직까지 고점이 꺾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테더와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 지난번에 이제 테더와 차트 보여드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발행돼서 올라간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테더와 관련된 또 이제 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더 추가 발행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 채널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20일 이평선을 깬 거는 2017년 모습과 약간 차이가 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 볼게요. 시총 차트도 이제 그 비트코인 님이 올려주신 채널을 이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채널을 그려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저점과 저점을 지난번 이렇게 하락했던 그 저점을 잇는 라인을 그려보니까 어제 시총이 빠졌던 그 라인이 딱 이 채널 바닥에서 만났고 바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시총 차트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님이 주셨던 그 상승 채널 안에서 일단은 움직이고 있다. 우리 이제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50일 이평선 이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50일 이평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만큼 이제 알트코인들이 저는 싼 영역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시총 차트가 이제 50일 이평선에 거의 닿을 만큼 알트코인들 가격이 지금 싼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 차트는 제가 안 열었는데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예. 알트코인 차트를 제가 이제 열어놓는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바로 이제 열어서 보면 알트코인 차트도 뭐 크게 다를 거라고 이제 보진 않아요. 보시면요. 예. 일단 뭐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채널 바닥에 있고 이번에 채널 바닥을 살짝 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때도 채널 바닥을 살짝 이탈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도 결국에 잠깐만요. 이게 이제 싼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보시면요. 지난 이제 저점으로 이제 해서 그려보면 살짝 이제 채널을 이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물론 이제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장기 채널을 그리게 되면 각도를 살짝만 조정을 해도 이게 이제 이탈할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전체적인 그냥 그림에서 지금 알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숏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숏차트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 지금 그 갓둘기님이 의견 주신 게 뭐냐면 숏차트가 이제 너무 이제 왜곡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숏차트보다는 롱차트를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 지금 보시면 숏이 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건 뭐냐면 숏 물량이 늘어나다가 숏이 이제 회수가 된 겁니다. 회수가 됐는데 이 회수된 양이 너무 이제 크다는 거죠. 보시면 이 숏 물량 줄어든 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왜곡이고 보시면 이건 롱 차트인데 숏이 만약에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면 롱이라도 그만큼 늘어났느냐? 근데 롱도 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롱도 오히려 줄었어요. 어제 줄었기 때문에 롱도 줄고 숏도 줄었다. 그러면 과연 원래 이제 숏을 회수했다라는 건 롱이 이제 늘어나서 숏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이 숏 차트가 약간 이제 왜곡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숏 차트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숏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숏 물량이 이렇게 줄고 롱 물량이 이만큼 만약에 늘어났다라고 하면 무임승차를, 이 상승장의 무임승차를,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이 상승장을 누리려고 하는 돈이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그 돈이 세력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손절시키고 가려고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숏이 이익 지원되고 롱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숏은 이렇게 줄었지만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근데 롱도 줄었다라는 거죠. 롱도 어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숏이 좀 약간 왜곡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갓돌기님 의견은 뭐였냐면 숏 차트를 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좀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롱 차트를 보는 게 좀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롱 차트는 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줄었어요.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이 어제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오히려 롱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롱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롱 물량을 줄였다는 얘기는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잘랐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죠. 롱 물량을 줄였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롱 차트를 봤을 때는 이 부분,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는데 롱 물량이 줄었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그 얼마 되지 않는 하락에서도 레버리지를 뭐 10배, 20배 쓰는 사람들은 마진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10% 조정 받는데 내가 10배 이상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증거금이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를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도미넌스 차트를 먼저 이제 볼게요. 잠시만요. 일단 도미넌스 차트도 지금 트레이딩뷰가 좀 뭔가 얘네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레이딩뷰 그 도미넌스 차트가 왜곡이 좀 심해서 어제 이제 와사비님이 주셨던 이 수정된 차트, 이게 지금 12개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이 수정된 차트인데, 이걸로 제가 이제 어제 채널을 다시 그렸습니다. 이걸로 이제 채널을 그렸을 때 이 저점과 저점이 만나게끔 이렇게 해서 우하향하는 채널을 일단 그리고요. 그 안에서 2018년도 1월 달부터 이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이 채널을 또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위치가 채널 한 중심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언제든지 저는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다. 뭐냐면 지금 이 정도면 어찌됐든 도미넌스가 이제 비싼 영역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높은 영역에 도미넌스가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높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도미넌스가 높은 영역에 이제 들어갔고, 도미넌스가 이제 이렇게 좀 높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는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본다. 여기서 물론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 그 포지션을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사비님 그 보조지표 이제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도미넌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것도 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체크가 돼서 이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아마 나중에 다시 와사비님이 또 수정해서 이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15개 코인들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제외한 15개 코인을 가지고 도미넌스를 만든 겁니다. 이제 이걸로 그려봤을 때 보시면 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 저점과 이 검정색으로 했을 때요, 여기 이제 저점과 저점을 있게끔 해서 우하향하는 채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1월 달부터 상승 채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도미넌스 차트는 이 우하향하는 채널의 상단부를 이미 돌파했는데, 일단 이거는 아직 공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더 이제 각도가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공간이 좀 남아있고, 일단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상승 채널, 이 우하향하는 채널의 상승 채널을 그렸을 때 이 상승 채널에 거의 상단부에 닿았다. 아까는 이제 중심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중심에 있었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상단부에 닿았다. 그래서 근데 상단부에 닿았지만 아직까지 공간이 좀 더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각도가 좀 더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 지금
일단은 뭐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정확하게 제공되는 뭐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뭐 이렇게 12개로 보든 15개 코인을 가지고 보든 어찌됐든 도미넌스는 높은 영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도미넌스가 높은 영역에 있다는 건 비트코인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 자태, 시총 차트도 보면 알트코인 시총 차트가 이제 바닥에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언제든지 이 도미넌스 차트는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여기 끝까지 도미넌스 차트가 끝까지 올라올 때까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교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에서부터 어느 정도 교체를 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비트코인님이 써주셨던 내용은 이제 아까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봤고, 다음으로 이제 박빌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완연한 계단식 하락장입니다. 인제 1층 오는 것 같네요. 한 단계 더 하락하면 진한 반등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내용 써주신 건 뭐냐면, 해외 트레이더 중에 2016년 3월에서 7월까지와 2019년 3월에서 7월까지 유사한 차트라고 보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정말 비슷하군요. 이때 알트들의 움직임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 차트를 이제 볼게요. 이 차트를 이제 보면 이겁니다. 이건데, 지금 이 해외 트레이더가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요, 2016년도 3월에서 7월까지 차트 모습과 지금 2019년도 지금 3월에서 7월까지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그림, 거기 이제 일목균형표까지 이제 같이 맞물려서 봤을 때 굉장히 모습이 비슷하다. 모습이 비슷한데, 만약에 이와 같이 29.7% 조정을 받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지금 위치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29.4%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려준 거고요. 29% 조정을 받았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9,700달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9,700달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9,700달러 위치가 채널 4분의 1 위에 있습니다. 9,700달러 이제 50일 이평선이네요. 지금 현재 위치로. 그래서 이 50일 이평선, 일단 시총 차트는 50일 이평선까지 지금 닿았고요. 50일 이평선까지는 언제든지 조정 줄 수 있는 거다. 제가 우리가 1-1 안으로 진행이 될 때 이 20주 이평선,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까지 언제든지 조정 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조정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때 보면 이 4분의 1 지점을 넘어간 이후에는 4분의 1 지점을 완전히 넘어가는 양봉을 만들어준 이후에, 이때는 보시면 조정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시간을 비트코인 옆으로 누우면서 이 20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 이후에 눌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형태로 저는 진행되지 않겠냐.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20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 4분의 1 지점,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51 이평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조정받고 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해외 유튜버분이 써주셨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뭐 9,700달러까지 조정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조정 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2016년도 위치를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면 그 이후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하면요, 일단 아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차트를요, 지금 이거 지울게요. 태도와 지우고, 지금 이 해외 유튜버분이 써주신, 해외 유튜버분이 아니죠. 해외 그 차트 트레이딩뷰 올려주신 이 분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 모습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2016년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 주고 이렇게 횡보했던 이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은 일단은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다른 점은 채널 4분의 1 지점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채널 4분의 2 지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만약에 이때와 동일하다라고 하면 패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봤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4년 주기설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2014년도 바닥 찍고 15년도에서부터 올라와서 16년도 이 채널 따라서 올라오다가 17년도 이제 불장, 이렇게 비트코인 반감기에서 4년 주기설로 이야기하는 분들 그림으로 됐을 때는 여기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고점 찍고 이렇게 장기간 또 이렇게 옆으로 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보시면 이때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주봉으로 이제 보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주봉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2016년도에 이 빨간색 20주평선의 각도를 보시면 이 각도가 굉장히 이제 완만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15년도 연말부터 했을 때 이렇게 이 각도고, 2016년도 각도는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눕다시피 하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완만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 각도입니다. 이 정도 각도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전체적인 각도는, 이때 당시 각도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린 이 각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도로.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각도보다 좀 더 완만하게 이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016년도 20주평선 각도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20주평선의 각도는 어떠냐? 지금 20주평선의 각도는 지금 17년도의 각도와 거의 비슷한 각도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로 4년 주기설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는 2017년도 모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금차트와 이제 저는 1-1안으로 금차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해외 이 트레이딩뷰 차트 올려주신 분 내용과 이제 비교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일봉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2016년도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어제 그 지난번에 이제 굉장히 5년 동안 이제 고생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계신 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서 아도까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자는 맞았어요. 아자랑 도자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도까님이 아니라 아주도하엽님이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분이어서 일단 그 부분을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은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은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일단 이은님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두 가지를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보다가 여러분들 글 중에 좋은 글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 날짜, 해당 날짜와 그 글 작성해 주신 분 성함하고 닉네임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을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 메모장에 저장을 다 해놔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CJ님도 그 내용 써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 다음에 다시 봐도 이제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댓글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공부하실 때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시고 분류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공부하는 팁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이해 방법 이렇게 써주셨고, 지난번에 이제 지금 이은님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이제 지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지사장님으로 계시고 이제 블록체인 쪽 관련된 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저보다 이제 훨씬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또 내용도 이제 깊이 있게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좋은 내용 써주셔서 제가 이제 앞에 부분은 빼고 중간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지금 우리가 알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야, 알트코인 의미 없다, 알트코인 가치 다 영원으로 갈 거다, 알트코인들 중에 99.99%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이은님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 지금 참여하고 계시면서 뭐 이게 우리처럼 투자자가 아니라 물론 투자 활동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개발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시면서 보는 시각에서 얘기해 주신 거니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일단 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과 약간 다른 부분,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될 건지 그 부분을 써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한계를 알았으니 앞에 부분을 생략을 할게요. 왜 알트코인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각각의 방법으로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에 특화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코인이 모든 알트코인들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들 뎁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알트코인들은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서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향후 인터넷이나 공유 세상의 미래를 지배할 소액 결제는 비트코인이 못합니다. 그리고 알트의 한계는 그들의 플랫폼의 자동 소액 결제를 위한 자동화 레이어를 메인넷 위에 올릴수록 해킹에 취약해집니다. 알트코인의 해킹은 블록체인의 시스템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의 자동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해당 알트코인들이 각각의 뎁들이 있을 것이고 그 뎁들, 그 메인넷에서 얘네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IoT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물 인터넷 뭐 우리가 이제 무인차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각각 연동돼서 이제 돌아가다 보면 해킹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돼서 해킹에 취약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래 공유 시스템의 소액 결제는 알트코인들의 세상이 될 것이고 각각의 알트코인이 그들이 해결하는 공유 시스템에 특화되어 움직일 것이다. 단순하게 비트와 알트들은 같이 사용될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세상을 빌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더는 처리될 수 있고 이오스는 뭐 알루미늄, 그리고 XRP는 모든 걸 연결하는 나사. 왜냐면 이제 XRP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모든 암호화폐에 이제 브릿지잖아요. 그렇다라 보면 그 연결하는 표현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연결하는 이제 나사로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비트는 이제 금이라고 보면요, 비트인 금으로 빌딩은 못 만든다. 그래서 철이나 알루미늄 하나만으로 빌딩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여러 금속, 이 각각의 어떤 장점과 이런 것들이 보완을 해주면서 빌딩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다. 튼튼한 빌딩이 뼈대가 되어 빌딩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은 팔아서 빌딩 비용을 대면 되겠네요. 그 외에 빌딩에 필요한 자재인 코인들이 서로 맞물려서 빌딩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실생활에서 이런 암호화폐들이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그런 뎁들이 사용이 되고 이런 사물 인터넷들끼리 자동으로 어떤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될 텐데, 그 안에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의 역할, 또 각각의 암호화폐들은 각각의 암호화폐들의 역할을 각각 해당된 자리에서 해줄 거다. 미래 소액 결제 공유 시스템의 세상은 내가 쓰는 만큼 지불하니까 코인 빼고 어떠한 것도 미리 지불하거나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미리 이제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 된다. 해당 시스템의 코인도 보유하지 않아도 알아서 교체가 되면서 지불이 될 것이라 내가 좋아하는 코인을 그냥 보유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뎁을 사용하는데 그 뎁에 있는 코인을 내가 굳이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뎁에 있는 코인을 자동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난 이더리움을 좋아하니까 그냥 이더리움만 들고 있겠다라고 하면 그 이더리움만으로도 자동으로 결제가 그 암호화폐로 순간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직 5에서 10년 후의 일이겠지만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거다. 물론 지금 이런 얘기하면 당장 뭐 비트코인 가서 어디 가서 한번 결제해봐라, 결제할 수 있는데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인터넷 초창기에 진짜 사진 하나 업로딩 하는데, 사진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뭐 업로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운로드 받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때랑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이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암호화폐 시장도요, 블록체인도. 좋은 내용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써주셨는데 이 내용도 저도 이제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신 분들 꼭 저장해서 이제 보시기 바라고, 여기도 제가 이제 다 읽진 않고요, 중간에 좀 필요한 내용만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처음에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제가 읽어볼 거냐면 여기 10분당부터 읽어볼게요. 10분당 생산되는 비트코인은 절대 제3자의 도움 없이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기 힘들다. 거래 완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부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결국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그 리얼타임으로 이거 비트코인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 완료에 최소 10분, 그리고 보통 3블럭 완성 후에 안심할 수 있으니까 한 40분 정도, 우리가 이제 컨펌 받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옮길 때 10분 만에 보통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보통 컨펌을 여러 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40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제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중간에 어떤 개입을 해야 된다. 메인넷으로만 일반적인 결제는 쓸 수 없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군가 3자나 제3 시스템이 대신 돈을 내주고 미리,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표철민 대표님이 했던 뭐였죠? 코인덕이었나요? 그 코인덕 이런 데서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대신 일단 돈을 지불해주고 비트코인을 그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또 이제 그걸 정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건데,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주고 나중에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비트 계열인 비트코인 캐시나 SV 등도 마찬가지다. 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실시간으로는 결제하는데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자나 제2 시스템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최초 철학은 3자 도움 없는 거래인데 비트코인의 실시간 거래를 위해서 이 철학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한다 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시스템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 시스템과 트랜잭션 비용을 시스템에 넣었고, 처음에 그 50개 비트코인 블록 생산자를 위해 보상으로 지급을 하면서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12.5개, 그리고 앞으로는 6.25개로 이제 줄어들고 2140년이 됐을 때는 트랜잭션 비용으로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2140년 가기 전에 이미 이제 2032년이 되면 99% 거의 대부분이 채굴이 되는 겁니다. 99%의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비트코인 내용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럼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SH256 이 암호 알고리즘이 깨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쉽지 않다. 일단은 10년 후에 가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에서 만든 SH256이 깨지면 은행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 보안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기존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 이걸 이제 적용시키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기존 시스템이 이 양자 컴퓨터로 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킹이 뚫리지 않게끔 미리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실생활에 이제 사용이 되더라도 사용이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암호화폐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수정 버전이 나오면 수정 버전이 나와서 블록체인에 적용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이제 궁금증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장해놨다가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진님이 일단 자목자님이 테더 계좌 동결이니 세력들 비트로 알트 쌍끌이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지금 비트코인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테더 계좌가 동결이 됐으니까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으로 이제 알트코인 펌핑 시키는 거냐, 이렇게 이거를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김경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 확실시 여파로 코인판에 있던 유동성 자본의 일부가 이탈하면서 생긴 하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읽어볼게요. 금리 하락이 코인판의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제 생각은 코인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커다란 증권으로 옮겨갔고, 금리 하락이 코인에 호재로 작용하게 하기에는 아직 현 자본주의 시스템, 즉 달러의 신뢰도가 높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금리 하락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보통 이제 뉴스에서는 금리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한다 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호재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그 실물 경제를 받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당연히 이제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물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실물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어떤 지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빠질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을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안 나오는데, 차트가 나왔습니다. 보면 지금 그 미국에서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이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뭐냐면, 음영 영역은 미국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항상 이렇게 침체가 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2000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나서 동결하고 금리 인하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금리가 동결되고 2007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2008년도에 이렇게 경기 침체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금리 인하 한번 하자마자 바로 주식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 했을 땐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 뭐 보통 이제 9개월 정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9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주식시장 그 전에 이제 빠지고 주식시장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빠진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그럼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된 하락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유동성 자본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아 자본이 돌아올 때 금리 동결 발표 혹은 금리 인하 약발이 다 되고 증권 쪽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회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는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금리 인하는 제로금리가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더 할 겁니다. 근데 아마 그때는 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주식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빠질 거다. 금리 인하를 해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금리 인하가 다 된 상태에서도 주식시장이 부양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양적 완화를 다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JustWish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댓글을 이제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이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은동님이 굉장히 이제 재미나게 개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노래를 끄는 관계로 다음에 실제 이제 지금 세력과 함께 춤을, 그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개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진짜 떡상을 했을 때, 제가 일단 노래는 당분간 끊겠다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제 iJustWish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iJustWish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방송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말이, 먹을 때 크게 먹어야 한다. 깔짝깔짝 낼름낼름 먹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저도 고작 몇 프로 먹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만 프로 먹고 싶거든요. 시간이 문제이지 방향은 이미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조금만 버팁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난번에 이 깔짝거리는 걸 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 닉네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족분 중에 굉장히 재미난 영상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 아마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리트리버 이제 3마리가 강아지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왠지 딸기 맛일 것 같은데, 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 핥아 먹고요. 가운데 있는 강아지는 입맛만 다시죠. 안 먹습니다. 입맛만 다시고 혀도 안 돼요. 혀도 안 되고 입맛만 다시고, 맨 왼쪽에 있는 강아지도 계속해서 핥아 먹죠.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핥아 먹다가 가운데 강아지한테 이제 야, 니 차례 너도 먹어, 핥아 먹어 했더니 이렇게 탁 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 이거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들, 핥아 먹는 강아지들, 이 핥아 먹는 강아지들은 이렇게 단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뭐 30%, 20% 수익에 내가 매도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취해도 지금 보면 아까 처음에 그 아이스크림 많았던 보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많던 아이스크림을 과연 누가 다 먹었느냐 라고 하면
그 맨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는 강아지들은 먹지 못한 거예요. 이 강아지들은 먹긴 먹었는데 그냥 핥아 먹는 수준으로 먹은 거고요. 결국에 이 아이스크림 전체를 다 먹었던 강아지는 이 가운데 얘입니다. 얘가 이렇게 한 번에 다 먹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아이저스트비씨님이 먹을 때 크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태인 속담으로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도 안 해서 이익 실현 안 하다가 이번에 또 570원 와서 또 분명히 이렇게 뭐죠? 깔짝깔짝 대면서 낼름낼름 먹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분들이라고 하면 약간 또 좀 비하 발언처럼 들릴 수 있는데 뭐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스타일인 겁니다. 스타일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나는 이제 기다린 것만큼 뭐 최소 전마구 전생에 마을을 구한 사람, 그러면 이제 전고점이잖아요. 그래서 난 전고점까지는 그냥 홀딩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홀딩해서 간 다음에 그때 한 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먹으면 충분히 한 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글이 있어서 그 글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그 글이 어딨냐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이민규 그 작가님이 쓴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제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알고 있듯이 토끼가 거북이를 깔보고 낮잠을 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거북이가 승리한 진짜 이유는 토끼가 경쟁자인 거북이만 보고 경주에 임한 반면에 거북이는 오직 정상에 올라 깃발을 꽂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경쟁자들을 보면서 일일비하지 않고 또박또박 향하고 있는 그대가 깃발을 꽂고 싶은 정상은 어디인가? 그래서 지금 토끼는 자기가 원했던 그 목표를 본 게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본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그래서 나랑 이제 거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 여기서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거북이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거북이가 생각했던 그 목표만 보고 그냥 계속해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중간에 지금 비트코인 보면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적어도 이제 전고점, 그리고 만약에 알트코인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어딨죠? 알트코인 이야기 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도 뭐 지난 전고점이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뭐 채널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고점이라고 해봤자 알트 시총이 채널 중반도 안 되고 채널 한 뭐 4분의 2 지점의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지점까지 목표를 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의 목표치를, 지금 이제 알트가 많잖아요. 우리 해밀리 분들이 알트가 많은 상태인데, 우리가 이 위치를 우리가 목표 지점 1차 전마구 목표 지점으로 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목표 지점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다. 뒤에 뭐 경쟁자들이 오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이 내 목표가 여기라고 하면 내 목표까지는 들고 가는 거다. 그래서 각자 알트코인들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원화 가격으로 뭐 예를 들어 리플을 4,000원이다, 아니면 뭐 BTC로 난 2만 사토시다 라고 하면 각각의 여러분들 목표치까지는 뭐 다른 사람들 뭐 여기서 나는 얼마 단타 쳐서 수익 먹었네, 나는 뭐 30% 먹고 뭐 개수 얼마큼 늘렸네 꼭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세요. 먹으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목표를 보고 그 목표를 보고 거북이처럼 끝까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걸어가면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